불안한 당신에게 5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편입시험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20대 1이 넘으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편입시험을 하시면서 사실은 집은 대전이었는데 서울까지 왕복을 하면서 편입시험을 하셨답니다. 아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뭐 학원 가서 공부하고 대전 가서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근데 이분이 약간 원래 이 공항이 있기 전에도 약간 좀 강박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꼭 붙어야 된다. 뭐 그러면서 공부를 정말 기억 안 나면 철저하게 하면서 기억 안 나면 못 넘기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보냈답니다. 얼마나 긴장하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했는데 참 재밌는 게 떨어져서 병이 난 게 아니고요. 이분은 합격을 하셨어요. 합격을 하셨는데 합격하시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좋게 너무 행복하게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다니면서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좀 10,000원이었던 거죠. 실제로 퇴근 시간에 우리 뭐 지하철 굉장히 복잡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답답한 공기, 그 지하철에서 공항을 처음 겪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면 우리 몸이 어떤 곳에 적응하려고 할 때 신체적인 변화가 옵니다. 지하철이 공기도 일단 다르잖아요. 뭐 어떤 공조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라든지 지하철 같이 공조가 달라지는, 공기의 느낌이 달라지는 곳에서 어떤 변화를 내 몸이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 알아차리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 결국 공황이라고 하는 병 자체는 내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정상적인 것들을 문제로 여기게 되는 거죠. 너무 두려움으로. 그래서 사실은 지하철 같은 데서 뭐 후끈한데 사람 많을 때 어떤 공기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굉장히 공포를 느끼게 되고 불편해지시는 거거든요. 이분도 그렇게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속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쓰러질 것 같고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쓰러졌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쓰러졌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공황을 겪으시면서 쓰러졌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멀쩡한 사람이 쓰러지고 나면 다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경기하듯이. 근데 되게 다치진 않으세요. 이렇게 스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의식이 아득해지고, 그래서 이 순간에 좀 깼더니 이제 의식이 좀 뭐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렸으면 멀쩡한 사람이 서 있다가 꽝 하고 쓰러지니까 크게 다치시죠. 뭐 경기, 뭐 우리가 얘기하는 간질처럼. 근데 공황은 그런 병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다치진 않으시지만 스르르 쓰러지는 것 같은 데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뭐 119 불러드릴까요? 이러는 것들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경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도망치듯이 그곳을 나왔다고 하시고, 병원을 또 여러 군데 다녀보셨어요. 가슴 답답하니까 심혈관 찾아가고, 귀가 울리니까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열나니까 내과도 가보고 하셨지만 결국 못 찾으신 거죠. 그래서 공황장애라고 얘기했는데 이 본인 스스로가 공황장애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계속 실려다니고, 밤이면 힘들어서 증상 뭐 나타나면 뭐 숨 못 쉰다고 하고 목 꺾어 붙잡고 하는데 결국 병원은 끝까지 안 가셨어요. 근데 아이가 있는데 4살 된 딸이 아빠 전에 손으로 목 잡고 살려달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게 이분한테 충격이셨던 거예요. 아이한테 내가 보여주면 안 될 모습 보여줬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제서야 이제 정신과를 찾아가기 시작하셨고, 병원에 다니면서 조금 이제 회복도 되시고 이렇게 되시기 시작하셨답니다. 뭐 이제 치료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고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하시니까 훨씬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4번째 사례거든요. 아니 5번째 사례군요. 그런데 이 사례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우리 정신과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이 선생님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주로 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증상으로 잘 나타난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는. 공황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몸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돌보는 게, 몸과 마음이 결국 뭐 날개로 따지면 양날개 같은 거거든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같은 거라서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정말 정상적인 비행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편입 스트레스도 심했고, 그다음에 시험 스트레스 들어가서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과도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신 거죠. 그래서 뭐 운동도 잘 못하고, 그래서 내가 몸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권하고 요가도 권하고 하는데, 우리 병원에서 많이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근육이완법입니다. 점진적 근육이완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한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 보면 이완이라는 게 스스로 이완하려고 해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꾸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진자 같은 걸 보면 이쪽으로 긴장을 강하게 시켰다가 이렇게 하면 이완이, 반대방에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면 긴장을 시키면 오히려 긴장을 시켜서 반대 이완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손을 이완을 시키려면 손에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줘서 한 10초 동안 힘을 줍니다. 쫙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놓아요. 그러면 그 놓아진 그 순간이 이완이거든요. 이게 이제 힘이 쫙 빠지면서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뭐 우리 피 한 통하게 해갖고 뭐 쥐 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힘을 많이 줄수록 사실은 이완이 잘 됩니다. 긴장과 이완을 번갈아 가면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팔, 뭐 얼굴, 목, 어깨, 배, 다리, 발 이런 순서대로 모든 근육을 힘을 주는 걸 10초, 푸는 걸 20초. 이런 식으로 쫙 돌아가면서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내 몸이 온몸에 있던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 공황장애 증상이 상당히 신체적인 증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육 이완을 좀 시키고 여러 뭐 다른 과를 다녀보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다른 어떤 일반적인 진료에서 특별히 의학적인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신체의 증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좀 믿으시고 호흡법이라든지 근육이완법 같은 것을 이용해서 내 몸을 잘 돌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5번째 사례에 대한 어떤 설명이었습니다.